런던의 유력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 존 밀러는 글로벌 혁신 국가를 취재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편집장이 그에게 한국행 항공권을 건넸을 때 존은 별 감흥이 없었죠. 한국이요? 삼성, 현대, K-팝. 뭐 대단하긴 하지만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존은 무심히 여권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 기술이 발달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데. 자동화된 체크인 시스템, 얼굴 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나는 입국 심사,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들. 존은 가방을 끌고 공항을 빠져나오며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그는 KTX의 속도에 놀랐고 자율주행 택시에 탑승했을 때는 운전석이 비어있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호텔에 체크인한 존은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해보다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런던에서의 속도보다 몇 배는 빠른 인터넷에 어디서나 끊김없이 연결되는 통신망. 존은 머리를 긁적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가능하게 한 거지? 첫날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경험에 존은 당황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새벽 5시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존은 눈을 떴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탓이었죠.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이미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공부방 불빛이 환하게 켜진 창문들도 여럿 눈에 띄었어요. 이 시간에 벌써? 존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명이 채 밝지 않은 시간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려는데 대학생처럼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학생인가 보네요. 이렇게 일찍 일하나요? 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학교 가요. 오후엔 또 다른 알바 있고요. 존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쉬는 거예요? 학생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노력 안 하면 도태돼요.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거든요. 그날 존은 회사원, 학생,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의 한국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공부하는 고등학생, 주말도 없이 일하는 스타트업 직원, 세계의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 그들의 하루는 마치 전투와도 같았죠.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정도는 평범해요.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만 느긋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존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그냥 근면함이 아니라 싸움이다. 생존을 위한 전투. 한국인들의 하루는 마라톤이 아닌 스프린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그 스프린트를 반복하고 있었죠. 존은 자신이 알던 열심히 사는 것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음을 느꼈습니다. 존의 일정표에는 다양한 한국 기업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였죠. 거대한 사옥 앞에 선 존은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의 에너지가 다르네요. 마치 승리를 위해 모인 군대 같아요. 그를 안내하던 홍보팀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비유네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연구개발센터를 둘러보던 중 존은 한 팀장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우리는 최고 아니면 안 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한국인은 한계를 두지 않아요. 다음 날 방문한 현대자동차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로봇공학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기술들을 우리는 계속 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올 수 있었죠.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3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가 한 말이 존의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실패요? 그건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요. 그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존은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단순한 성공 욕구가 아니다. 이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존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너머로 보이는 한강, 그 위로 비행기가 지나갔죠. 이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포기를 모르기 때문일까? 존의 취재는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
특히 현대사에서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왔는지 파헤치기 시작했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았다고요? 경제학자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들은 평생 모아온 금반지를, 신혼부부들은 결혼반지를 내놓았죠. 모두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당시의 영상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수백만 명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 그들의 일사불란한 응원 소리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듯했죠. 이 정도의 단결력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국 대응을 연구하던 국제보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놀라웠어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켰습니다. 저는 한국인 사회학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인이 위기에 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학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주변엔 강대국들 뿐이었죠. 살아남으려면 더 빨리 뛰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단단히 뭉쳐야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가 오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바꿔버리는군요. 사회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존의 일정에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취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방문한 그는 연습생들의 일상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죠. 이 아이들, 하루 15시간씩 연습한다고요? 말도 안 돼. 기획사 디렉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이게 기본이에요. 한국의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죠.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합니다. K-팝 댄서들의 정확한 동작, 아이돌 그룹의 완벽한 하모니,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콘셉트를 시도하는 창의력.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계를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밀한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었나요? 모든 씬, 모든 대사, 모든 소품의 의미를 담았죠. 우연히 배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객이 100번을 봐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헐리우드 영화와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야. 예술이고 철학이고 혼이 담긴 작품이다. 서울의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마치 올림픽 결승을 보는 것처럼 열광하는 관중들. 세계 각국에서 온 게이머들이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를 연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전 세계 게이머들이 한국 선수들을 보며 꿈꾸고 있군요. e스포츠 협회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e스포츠의 메카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죠. 방송국 PD와의 인터뷰에서 존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비결이요? 그냥 더 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가 우리를 알아줄 때까지요. 존은 이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이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세계 정복이다. 존의 취재는 한국의 첨단 기술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모바일 결제, 1시간 이내에 배달되는 모든 것들. 이건 그냥 편리함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지금의 속도와 편리함은 그 결과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소개받은 존은 직접 사용해보고 놀랐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음식이 30분 안에 배달되는 경험은 그에게 신세계였죠. 런던에서는 이런 속도로 배달되는 서비스가 없어요. 이건 혁명적이네요. 인공지능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더 놀라운 기술들을 목격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실시간 번역 시스템, 감정을 인식하는 인공지능까지. 존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 소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지 않아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서울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둘러보며 존은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그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미래 자체를 창조하고 있다.
견학을 마친 후 존은 한 기술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대체 뭐죠? 전문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았죠. 유일한 자원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미쳤고 기술에 올인했어요.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이군요. 전문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계를 두지 않는 법을 배웠죠. 한국 취재 마지막 날, 존은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주간의 취재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그의 인식은 물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까지 바뀌었죠.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발전한 아시아 국가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곳이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선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죠? 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보았던 기술들, 느꼈던 에너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한국인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한계를 깨부수는 DNA를 가졌습니다. 그는 취재 중 만났던 한 창업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철학이라는 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 된다는 없었고 아직 안 된 것만 있었죠. 호텔로 돌아온 존은 노트북을 펼치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르포가 아니라 그가 경험한 충격과 감동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어요. 내가 본 한국은 기적이 아니다. 필연이다. 그는 이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글을 쓰면서 존은 자신의 경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상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 끝없는 도전 정신, 결코 멈추지 않는 그들의 에너지. 이들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해. 존은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될 거였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은 인류 모두에게 영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여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곳이다. 존의 기사 한계를 모르는 민족이 발행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 최대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한 이 기사는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에 퍼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핫토픽이 되었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계 인사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위기 극복 사례와 혁신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자 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많은 전문가들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한국식 혁신 모델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렸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한국 스타트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존의 기사가 발행된 지 석 달 후 그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였죠. 다시 만난 한국은 여전히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는 처음 인터뷰했던 그 대학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스타트업을 창업한 그 학생은 존을 알아보고 인사했죠. 당신의 기사 읽었어요. 우리를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인공지능 기반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요. 야심찬 목표네요. 가능할까요? 청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날 저녁 존은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한계는 없다. 아니, 애초에 한계를 두지 않는 나라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마치 앞으로 나아가자는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존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다. 한국은 필연이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잠재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한계를 모르는 민족의 여정은 계속될 테니까요.